노동법 실무, 근로감독 자체 준비를 위한 법조문과 체크사항. 중앙경제 이슈앤리포트 2017년 6월 22일자 내용입니다. 작성 배경.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는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언론에서는 대략 5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감독관의 증원은 결국 국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이번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감독을 할 때 주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 법률을 중심으로 기준과 관련한 체크사항들을 월간 노동법률 2017년 6월호에 실린 정봉수 노무사의 기고문을 인용하여 정리해보았다. 근로기준법 파트부터 보자. 근로계약 체결.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여기에서 체크할 사항은 이렇다. 직종,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령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령에 정한 기준을 따른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 체결 시 법령에 정해진 모든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물론 법에 벌칙 조항이 있어서 소개하기는 하지만 실제 근로감독 시에는 시정기간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보는 게 좋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체크사항은 이렇다. 근로조건의 명시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및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즉, 주된 기재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이고 이 중에서 임금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근로자 명부.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한다.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에 규정되어 있고 벌칙 조항으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에서는 벌금에 처해진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였다. 그러면 벌금과 과태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벌금은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로 금고보다 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이다. 벌금액은 5만 원 이상이며 벌금을 완납할 수 없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된다. 이는 형법에 규정된 형벌이라고 보면 된다. 그에 반해 과태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이를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형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지 않는다고 해서 노역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즉, 과태료가 벌금보다는 약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고 안 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관련 체크사항은 이렇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으로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 및 갱신연월일 등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 퇴직,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등이며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 지급 방법 및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승인 인가에 관한 서류, 서명합의 서류, 연소자 고용시 연소자 증명에 관한 서류 등이 있다. 소정 근로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일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의 근로계약의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정하는 시간이므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으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휴일 근로는 법,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일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금 지급.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급휴일.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준다.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으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고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준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2조의 규정으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근로자 중에 근속기간 1년 이전에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있다면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2년차에 줄 연차 휴가 15일에서 공제하고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산전후 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그중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보호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임신 기간에 따라 주어야 하는 보호 휴가의 일수가 다르니 참고하기 바란다. 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며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여기에는 별다른 벌칙이 없는데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주로 당사자에게 알려서 부당 해고를 다투도록 한다. 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근기법 제35조에 보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적용 예외자들이 있다.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가 그러하다. 취업 규칙 작성 및 신고.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 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우리는 근로계약이 있는데 취업 규칙까지 해야 하냐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10명 넘게 고용하고 있다면 불만을 가지는 건 가지더라도 취업 규칙은 작성해야 한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간다. 불만이 있다고 과태료 안 내는 건 아니다. 취업 규칙의 기재 사항으로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 근무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 시기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업무상 및 업무 외 재해 보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취업 규칙 개시.
취업 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린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파트. 퇴직금.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최저임금법 파트.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6,470원, 1급 기준 51,760원이다. 시급 계산이나 1급 계산 방법은 잘 알아두셔야 하고 지급 방법을 잘 정리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주지 않으면서 많이 줘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어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 경우가 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최저임금 게시.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뉴스에 하도 많이 나와서 이것까지 조사하지는 않을 것 같다. 4.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파트.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령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교육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잘 남겨두어야 한다. 사업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 연수, 조회, 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단순히 교육 자료 등을 배포 또는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육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 지급 업무로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최근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추가되었는데 그에 대한 내용도 잘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임금차별.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남녀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면 어떤 게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가 문제일 텐데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관련 법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합의하라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니 의견만 들었다는 증거를 남겨두면 된다. 의견만 듣고 마음대로 정하면 된다. 학력, 경력, 근속연수, 직급 등의 차이가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립되어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경우 등은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즉, 합리적 차별이라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3일의 휴가를 준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마 이런 걸 위반하는 업체가 있을까 싶기는 하다. 만약 있다면 그 회사는 정말 문제가 많은 회사일 것이다. 5.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파트. 근참법은 노사협의회가 주된 감독 대상이다.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한다. 노사협의회가 미설치된 상태면 1천만 원 이하 벌금, 노사협의회 규정을 미제출했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노사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한다. 즉,
근로조건 결정권이 회사에 있으면 회사 단위로 지방의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면 공장 단위로 설치한다. 노사협의회 개최. 노사협의회 회의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안 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최했다는 것은 회의록을 기록으로 남겨서 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회의록의 보존 기간은 3년이다. 고충처리위원. 고충처리위원을 안 두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회사는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노사협의회와 마찬가지로 30명 이상이 기준이다. 따라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6. 비정규직보호법 파트. 최근 근로감독의 주된 대상은 바로 이 비정규직에 관한 것들이다. 자세히 보셔야 한다. 차별시정명령 이행. 사업주, 파견사업주 등 사용사업주 등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차별시정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헉, 1억 원. 세다. 차별금지. 비정규직 근로자, 즉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일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 주로 무기계약 근로자, 통상 근로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비교 대상 근로자가 되는데 이들과 비교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아니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파견업체 및 파견 대상 업무.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또는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받지 않는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파견을 사용할 수 있는 파견 대상 업무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 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32개의 업무이다. 그 외에는 파견을 사용할 수 없다. 파견 근로기간 제한. 파견 근로자 사용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세자 간, 파견 사업주, 사용 사업주, 파견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총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에 의한 파견 기간은 별도로 규정한다. 그리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의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체크사항으로는 고용 의무 위반 시에는 행정관청에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 즉 만 55세 이상 근로자가 파견 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예외이다. 그리고 파견기간에 예외 사유가 있는데 출산, 질병,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파견 사업주, 사용 사업주, 파견 근로자 세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하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파견 기간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해서 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의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는 파견 대상 업무를 위반한 경우나 무허가 파견도 동일하다. 이런 파견 대상 업무 위반과 무허가 파견은 2년이 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바로 고용 의무가 생긴다. 미리 잘 준비하셔서 근로감독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